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 미국이랑 중국이 엄청난 금융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어쩌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은요,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라 바로 이 달러, 돈으로 치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두 나라의 경쟁 구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질문은 없을 겁니다. 일단 덩치만 보면요, 아직은 미국이 형님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미국 GDP가 30조 달러가 넘잖아요. 19조 달러대인 중국을 아직은 꽤 크게 앞서고 있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 4.8%. 이게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이 3.8%인데 고작 1%포인트 차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전명 때문이에요. 2035년, 이때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 시나리오 하나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전략, 모든 갈등을 만들어내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이 금융전쟁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 전선 세 군데를 하나씩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뭐 세금 좀 더 걷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제조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 성장 엔진을 어떻게든 멈춰 세우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 싸움인 거죠. 미국의 관세 전략을 보면요, 진짜 잘 짜인 각본 같아요.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럼 2단계, 당연히 중국에서 물건 만드는 회사들 비용이 확 올라가겠죠? 그럼 3단계, 기업들은 안 되겠다 하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슈어링이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이게 중국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명확한 4단계짜리 공격 플랜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가볼까요? 바로 금전쟁입니다. 이건 관세 전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바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뿌리, 이 통화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 있거든요. 여기서 탈달러화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러다 달러 가치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생각으로 달러 말고 다른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움직임, 이게 바로 탈달러화의 핵심입니다. 이걸 보면 양쪽의 전략이 진짜 극명하게 갈려요. 자, 중국은요, 위환화의 힘을 키우려고 기록적인 속도로 실제 금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금을 단 1온스도 더 사지 않으면서 달러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정말 머리 좋은, 어떻게 보면 좀 꼼수 같은 금융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의 금 재평가 계획,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1971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장부에는 금 1온스 가격을 42달러로 적어놨던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지금 시장 가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3,300달러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 자산이 11억 달러에서 순식간에 8,600억 달러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법 같은 회계 처리로 달러의 힘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선입니다. 가장 새롭고 어쩌면 가장 예측하기 힘든 싸움이죠. 바로 암호화폐 전쟁. 이건 말 그대로 금융의 미래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이 문구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산이 되어야 한다. 와, 정말 노골적이죠?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암호화폐 산업 좀 키워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패권을 우리 미국이 계속 가져가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채굴장, 개발 허브, 거래소,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 전체를 미국으로 싹 다 끌어와서 이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큰 전쟁터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과연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전략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 테마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인프라. 둘째, 금. 셋째, 희토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제조업.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가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3개의 전쟁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테마 뒤에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프라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다 하자는 정책이 밀어주고 있고요. 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는 불안하니까 하면서 사모으고 있죠. 희토류는 이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뜨고 있고, 미국 산업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리쇼링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다면 채굴 회사나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을 볼 수 있겠죠. 금이라면 실물 금도 좋고 금 관련 ETF도 방법입니다. 희토류는 이제 중국 말고 미국에서 직접 채굴하고 정제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거고요. 미국 산업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반도체 공장, 또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나 AI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신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힘의 이동은요, 그냥 나라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